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암 한우분들에게 알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도 신은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한 달에 2번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인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댓글과 격려의 글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림프 부종, 이미 붓기 시작했다면 늦는다입니다. 네, 림프 부종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채널에서 개념부터 생활 속의 관리법, 림프 도수 치료 효과, 또 셀프 마사지까지 아주 여러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림프 부종을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방암 수술로 유명하신 모 대학병원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평소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같은 부분이라서 깊은 동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복습의 차원에서 림프 부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요.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림프액이 조직 사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팔, 다리가 붓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종은 대부분 사지 말단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몸의 중심으로 번지면서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부종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림프 부종 역시 미용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간혹 있는데요. 심해지면 운동장애, 보행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종 부위는 상처 등 감염에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암 한우분들의 경우는 수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네, 그렇습니다. 림프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암 수술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 흔히 곽청술이라고 하죠. 유방암의 경우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자궁암 등 생식기암 등의 수술에도 볼 수 있습니다. 림프절에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암 수술을 받으신 환우분들은 림프 부종에 대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초점은 이미 부어서 림프 부종이 확인되면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하신 환우분들은 본병원에서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압박 스타킹을 권유하는 이유도 바로 부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미리 힘들게 압박을 하도록 할까요? 부종이 이미 생긴 뒤라면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고 치료 효과도 더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거를 탄성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세게 잡아당겼다가 놔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림프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조직 내의 림프액이 고여서 부종이 생긴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거나 회복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암의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 절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초기에 문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육안으로 그리고 자신의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림프 부종은 말단에서부터 부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살피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을 쥐는 것이 왠지 뻣뻣하고 좌우가 다른 느낌이 든다면,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 이전과 달리 좌우측의 차이가 느껴진다면 부종이 시작되고 있는 신호니까 꼭 진찰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종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줄자로 팔 둘레를 재서 양쪽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하지만 이미 그 정도라면 많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나 관리가 시작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자, 림프 부종도 림프액이라는 수분의 축적이니까 우선은 체성분 검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체성분 검사는 미세한 전류를 체내에 흐르게 해서 조직별로 저항값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 비만도나 근육량 등을 평가하는 장비인데요. 검사 기기의 특성상 수분량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부종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최근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이 환자분은 자궁암으로 자궁 전절제 및 림프절 절제를 하면서 수술 직후에 갑자기 다리가 부어올라서 저희 병원에 입원 당시에 잘 걷지를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결과지 보시면 좌측 다리 쪽으로 수분의 저류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종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시도록 했고, 일주일 뒤에 그리고 2주일 뒤에 재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한 2주 만에 좌우측의 차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 직후에 발빠른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경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안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기본적인 림프 부종의 생활 관리를 잘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 림프 부종의 염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성분 검사 역시 어느 정도 부종이 진행되어야 확인이 되는 검사법입니다. 좀 더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법도 있지 않을까요? 적외선 체열 검사도 울혈이나 부종 등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림프 부종의 진단에 활용이 이제 가능한데요. 이 환우분의 경우는 유방암 전 절제 및 림프절 절제술 이후에 좌측 상지가 최근에 붓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건측에 비해서 부어있는 환측의 온도가 현저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특히 말초 쪽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 절제를 하신 암 한우분들, 림프 부종 발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림프 부종은 말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부위를 눈으로 살피시고요. 뻣뻣한 움직임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염려가 된다면 체성분 검사나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무엇보다 림프 부종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치료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의 치료 외에도 셀프 관리법에 대해서는 셀프 마사지, 운동법, 생활관리법 등의 영상들이 이미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